네, 최근 어두운 농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는데요. 친절한 법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야간 교통사고 판례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 사고였는데요. 사망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왜 무죄가 선고된 겁니까? 네, A씨는 지난 겨울이죠. 2월 19일 오후 6시 55분경 전남 나주시 농로에서 SUV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73세인 피해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고 발생 약 1초 전에 B씨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해가 저문 이후로 폭 3.7에서 4.1m 농로에 A씨가 몰던 차량의 전조등 외에 다른 불빛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멀리서부터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서 해당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또 이 차량이 지나가도록 대기할 공간도 있었지만 A씨는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 발생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 사이의 사고에서도 보행자에게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내려지거나 수위가 낮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네, 지난해 11월 오전 6시 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먼저 A씨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서 쓰러졌고 곧 이어서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이 쓰러진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서 보행자가 현장에서 바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당시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 이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보행자가 입었던 옷 색깔 상하의가 모두 검정색 및 짙은 회색이었기 때문에 A씨가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고요. 또 불과 5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새벽 4시쯤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서 사망하게 한 C씨에 대해서도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시간대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려웠다는 취지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원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민사재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 교통사고의 경우일 때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인정 기준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시야 장애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 더 높아집니다. 특히 야간 교통사고의 경우에 무단 횡단을 하거나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어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정지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또 갈지자로 보행하는 경우, 요즘은 리을자 보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5% 더 높아집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든가 장소가 주택, 상점과 학교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더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 낮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소가 아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15% 낮아지고요. 만약에 운전자가 휴대폰을 봤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10% 낮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 과실률과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교통사고를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나 병원비, 간병비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든가 전신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병비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영구장애라든가 한시적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시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합한 다음에 과실상계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를 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라면 죄가 없다는 거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이 최선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겨울철은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 보행자들은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특히 겨울철 새벽이라든가 심야 시간대, 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 고령자의 무단 횡단 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경찰청에서는 연말까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 교육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두운 도로를 운전할 때는 특히 주의를 살피면서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핸드폰을 사용한다든가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와 119에 곧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 교통사고 잘 대비하셔서 안전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야간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와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